자, 오늘은 만분가 한번 해봅시다. 조이의 작품이네. 키워드 체크를 한번 보니까 유배가사의 효시, 충신연구지사. 3인국, 송민국 하면서 우리 충신연구지사 많이 했었지, 그지? 요쪽 잠깐 보면 이 조이의 작품이 16세기 요때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현실과 좀 관련이 있었대. 노사와 그것 때문에 이제 유배당한 그런 상황과 연결되는 건데 우선은 이제 유배가사 한번 잠깐 보면 12세기 이 정과정국 우리가 이제 요것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의 어떤 효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3인국 송민국 요 작품. 그다음에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부분 있잖아. 이 관동별곡하고 요 만분가의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해. 어쨌든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만분가하고 3인국 송민국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제 요것도 한번 했었죠. 만원사다. 이 만원사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북천가라는 게 있어.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배가사로 정리를 한번 해둬야 될 것이 정과정국, 그 다음에 3인국, 송민국, 그 다음에 만원사,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북천가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만분가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관동별곡 자체는 이제 유배가사는 아니고요. 자인을 은거하고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의 소임을 하면서 관동을 구경하는 관동별곡 그 금강산을 구경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한번 정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정치적 현실이니까 여기서 실현으로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부정으로만 표시를 하고요. 이게 무어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가지문부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 글자 수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구절들의 이미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외워주시면 좋긴 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앞부분은 좀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화자의 어떤 정서나 태도가 반영되는 구절과 또는 대상이 나타나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특정 서술어가 대상과 연결됐을 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그런 것도 표시를 좀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형성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자의 정서 태도와 관련 있는 거, 그냥 대상.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부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한번 봅시다. 천상백옥경 11루 어디매요? 천상백옥경. 이 백옥경 같은 거 나오면 우리 도교랑 연결되고 옥황상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루 어디매요? 오세군 깊은 곳에 좌청전이 가렸으니. 자, 좌청전 가렸다. 좌청전은 아마 신선에 사는 집이라고 어휘풀이들이 좀 되긴 할 것 같기는 해. 그지? 어쨌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절들과 연결해서 어휘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기는 하겠지? 자, 그러면 좌청전이 가렸으니 오세군, 운이라는 건 구름이잖아. 그지? 그럼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좌청전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요때 구름 사이로 요게 가려져 있는 거니까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런 작품들에서 도교적인 요런 백옥경과 같이 임금 계신 곳인데 그 계신 곳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거리감이 나타난다. 단절감이 나타난다. 요런 것들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천문 구만리를, 자, 구만리니까 거리 나오죠. 그죠?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하구나. 갈 수 있을지, 그죠?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겠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꿈이라도 갈동말동이다. 차라리 쓰여지어 차라리 죽어서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될 정도의 어휘들. 차라리 쓰여지어 억망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이 넋이되어 변해서 넋이됐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어떤 화자가 있는데 현재 상황의 극복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윤회 사상을 연결시켜서 전에도 한번 배웠지. 3인국, 송민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가 되겠다? 범납이 되겠다. 됐지? 그러면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쓰여지어 억만번 변화하여 두견이 넋이됐다. 이거 화자 뜻하는 거겠네. 넋이되어 이와 가지 후에 밤낮을 못 울거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밤낮을 또 못 우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억만 번 변해서 두견이 넋이 됐는데 이화 가지고 밤낮을 못 울고 있어. 이화라고 한다면 봄이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흰색의 이미지가 되는 거지. 밤낮을 만약에 못 운다면 삼천동리의 저문 한널 구름대요. 삼천동리 저문, 요거 저문은 저문이란 뜻이에요. 한덜 하늘에 구름이 되어, 이번에는 구름이 되겠다.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오르겠다. 자미궁 이런 것들이랑 같은 거지. 그죠? 임금이 계신 곳 뭐 이런 식으로. 자,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올랐다. 그럼 내가 구름이 됐는데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미궁까지 가요. 그래서 날아올라서 옥황 향안전에 지척에 나 앉아,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요, 흉중에 쌓인 말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있는 거지. 됐죠? 아마 그 말은 요런 말일 거야. 그죠? 정과정국 같은 말. 정과정국 모르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유배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 흉중에 쌓인 말씀 슬컷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동기가 바로 뭡니까? 그렇지, 하소연이 하소연. 요 하소연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네. 어와, 이런 거 영탄이에요. 어와, 영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어나니 황하수 말다만한 황하수가 막지만 초객의 후신인가. 자, 초객의 후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사 인용하는 거죠. 그게 옛날 사대부의 문학이란 특성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아마 좀 나올 거예요. 보기 같은 걸로 등장을 해서 옛날 사대부 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성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다든지, 그죠? 뭐 경전 같은 것들을 뭐 그들이 인용한다든지, 고사를 인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전거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등장할 때 가끔 이제 내신 문제에서 또는 수능에서도 이제 고사 인용하는 것들 나오기는 해요. 알겠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기에게 후시는 구론과 관련이 있죠. 구론 한번 얘기했었죠. 언제 얘기했었죠? 바로 여기 삼인국 송민국 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됐죠? 동방의 이소다, 이 구론의 작품인데요. 그만큼 구론의 작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송민국 같은 경우를 동방의 이소다라고 비유해서 표현했던 거죠. 그만큼 송민국을 예찬했던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초객, 그 다음 여기 가태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사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이런 인물의 비유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고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화자의 태도나 정서와 같은 인물, 이렇게 나타나는 거, 또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봐봐, 저런 놈도 있잖아. 부정으로 보는, 비판의 대상으로 쓰는 고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고사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얼마 전에 배웠던 우리 선상탄 같은 경우, 그죠? 이 선상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고사가 화자가 이제 다시 뭐 하겠다. 그렇죠. 내가 힘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좀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해갈 나왔던 거 기억나죠? 생중달을 잡았다. 이런 것들 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발언는 손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고사로 인용됐었던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의지를 반영하는 고사가 있느냐, 아니면 반대되는 형태냐,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객의 후신인가. 그렇죠. 누가? 내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의 넋인가. 한숨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 상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한숨,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됐나요? 유배당한 거. 자, 그 다음 형강은 고양이라. 형강이 고양이다. 중국의 강 이름인데 그 형강이 이제 유배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것이 고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뭡니까?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쭉 살아왔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유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 살았다.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그래도 10년 동안을 유락하니. 좀 구체적이네요.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는데, 자,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했다.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과 함께 지내려고 했는데 어른한 듯 개는 듯 남이 없은 님을 만나서, 그렇죠, 성종 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자, 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꿈조차 향기롭구나. 아주 좋은 상황이었나 봐요. 그죠? 오색실 니음절러. 오색실 니음절러. 오색실을 이음절러. 이건 무슨 뜻이야? 노색실로 이으려고 했는데 짧아서
님의 옷을 못하야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님의 은혜를 바다 같은 직유네요. 님의 은혜를 추호나 갚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임금의 은혜를 끝까지 갚겠다라는 충성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것이 옷을 짓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화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좀 뭔가 남성이 임금이라는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요걸 드러내는 것 같긴 하지만 요것도 충신연주지사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아듣겠죠? 밑에도 한번 볼게요. 바다 같은 님의 은을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인의 마음 님 위하여 지키더니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자,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이거 뭐야? 과거 이야기지, 그지? 조정의 혼란. 무설이 섞어치니 일모슈둑의 치수도 냉박할사. 일모슈둑. 요거에서 봤죠, 그죠?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봤던 거네. 됐죠? 일모슈둑의 햄가림도 하도 알샤. 기억나나요? 일모슈둑의 치수도 냉박할사. 이런 것들이 외로운 상황. 상황이 변한 거죠,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유란을 걷거지고 님겨신대 바라보니. 님, 임금이겠죠? 님겨신대를 바라보니 약수 가리진대 구름길이 머으래라. 우리 님은 무슨 약수 가렸간디 오질 않느냐. 이런 것도 기억나죠. 약수 장애물. 그래서 고전을 조금 많이 공부하다 보면 삼인곡, 송민곡, 주원갑 이런 작품들을 계속 공부시키는 이유가 시키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모슈딕은 대나무, 그 다음에 유라는 난초니까 사군자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 백옥 같은 이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순수했다. 뭐 이런 얘기지. 나는 결백하다.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다 깔려있네. 자, 그 다음 약수 가리진대 구름길이 머으래라. 다 썩은 달기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치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렇건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때요? 님을 그리워서 아주 초치하다. 뭐 이런 말이겠지. 천층랑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천층랑 과장법이에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파도가 천층 높이의 험한 물결이 있는데 거기에 백척 간도 들어봤죠? 백척간도 써있죠? 노란 집이 아주 위험한 사태. 백척간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중에 날이라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중 날이라니. 이게 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무오사화랑 관련 있는 정치적 혼란. 환해중에 날이라니 억만장 소에 빠져. 소는 연못. 소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지금 실현의 상황이고 유배에 처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좀 어려워 해석이. 약간 처음에는 그냥 약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암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갑시다. 노나라 흐린 술에 한 단이 무슨 재며. 노나라 흐린 술이, 자, 노나라죠, 노나라. 흐린 술이 한 단이 무슨 재며. 조나라의 서울이니까 조나라. 그러니까 노나라의 흐린 술이 요 조나라까지 영향을 줬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인이 취한 잔에. 진인 취한 잔에 월인. 그렇죠, 월인. 무숨, 무음, 요거는 이제 웃음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인의 취한 잔이 월인의 웃음 탓이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해 갔죠? 그래서 노나라의 흐린 술이 조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조나라의 어떤 한 단이 무슨 죄가 있겠냐? 관계가 없다. 진인, 월인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풍마, 오불, 상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성문에 모진 불이 옥석이 함께 탄. 요거 해석 잘해야 돼. 성문에 모진 불이 뭐 실현이겠지, 그지? 모진 불이 옥석이 함께 탔다. 옥이라는 건 좋은 거, 석이라는 건 나쁜 거죠. 이게 함께 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유배당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충신이 아닌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충신들도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도 여기 껴있을 수 있겠죠. 여기 하자가 옥.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마 이유래라. 시들었다. 그래서 뜰 앞에 심은 나는 화자겠죠. 그죠? 매난곡죽 사군자 나오면 다 화자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충신연주지사지만 계속 비유하는 내용이 삼인곡, 송민곡도 매화 같은 거 나왔잖아. 그지? 사군자가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유래라. 오동 저문비. 저문은 아까 저물은 이런 뜻이겠죠? 오동에 저문비. 그러니까 저물은 날에 비가 쭉 내리고 있는 거야. 쓸쓸한 분위기.
외기력이 우러낼지 이런 것들 뭐 감정이입 봐주시면 되겠지. 외기력이 우러낼지 관산 만리길이 눈에 앞만 불피는 듯 관산의 만리길이 눈앞에 앞만 불피는 듯하고 청년시 고쳐없고 팔도 하늘 스쳐보니 화산의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관산의 만리길이 눈앞에 아메아메 붙이는 불피는 듯 청년시 고쳐 팔도 하늘 스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는 이별도 괴롭구나. 이건 지금 무슨 상황? 그렇죠. 유배당에서 슬픔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고 있네. 이별도 괴롭다. 이건 감정이입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감정이입. 망부상전 석양이 거의로구나. 그러니까 망부산전의 석양이 거의다. 그러니까 망부산전 석양이 거의로다. 같은 이미지겠지, 그지? 예,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 기도로고 바다라가 알력이 진토턴가. 자, 그러니까 망부산전, 망이라는 건 망부석 기억나죠? 망부석. 망부석 설화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미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그 고사, 그죠? 석양이 거의로구나.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을 느끼겠지. 기도로고 바라다가 안력이 진토떤가.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지 않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힘이 다 했던가. 낙화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요때 뭐 낙화 꽃이 떨어지고 그죠? 그런 뜻이겠지. 꽃이 떨어져서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입노른 삭기새들이 어이도 그리컨자 어미새겠지, 그지? 입노른 삭기새가 요 어미새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8월 추풍 가을이네. 쓸쓸한 바람이겠지, 그지? 띠집을 거두니 빈 기의 쌓인 알이 빈집이겠지, 그지? 빈집 이렇게 해석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죠? 나중에 어휘풀이 같은 것들은 좀 되거나 풀이가 돼서 나올 거야. 어쨌든 그 알이 쌓인 알이 수화를 못 면한다. 이미지 연결되죠. 이렇게 되겠네. 대상을 잡아놨더니 그죠? 예, 대상을 딱 잡아놨는데 요 수화를 못 면한다. 그러니까 요 알의 처지.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알은 바로 누구의 처지라고 볼 수 있겠어? 화자의 처지라고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넘겨볼게. 자, 중략이 좀 된 상태입니다. 워낙 좀 길어요. 자, 봅시다. 군은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치 없고. 아, 이제 군은 임금의 은혜가.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우리가 뭐 충신연주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아이들 충분히 그렇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임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뭐 임금의 은혜 바로 짐작할 수 있게 단어들이 막 등장하지, 그지? 군운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체 없고 오간이 꽃이로 돼 임금의 얼굴이 꽃이지만 눈물이 가려 못 보겠구나. 그러니까 군운을 입은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임금의 얼굴도 못 본 지가 오래됐다 이런 얘기겠지.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 몸이 죽어도 쓰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일까? 옥황상제를 그냥 이제 뭐 신 이렇게 본다 문명적인 태도겠지만 이것은 그냥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유배가사를 보면 됐죠? 임금에 대한 원망인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유배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만분가 잠깐 봐봐 제목도. 그지? 이제 분한 마음인데 여기 이제 임금을 향한 분한 마음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야. 이 전가족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성격이 한탄, 비분적, 원망적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옥황상제의 처분이지 그렇다고 내가 임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해갔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임금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의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현재 상황을 해소할 수 없고 임금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해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은 드러나요. 됐죠? 정철의 송민국 같은 경우나 삼인국 같은 원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고 됐죠? 그래서 만분가는 원망이 있다라고 보시고 삼인국, 송민국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뭐 굳이 딱 재단에서 외우지 말고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 한번 해주시고 삼인국, 송민국에서도 한번 했었잖아. 학교마다 이제 소극적, 적극적이 같다 다르다 원망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체크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항상 써주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 어쨌든 내가 뭐 허물어지는 거 죽는 거 전부 다 임금의 처분이다. 녹아지고 스여지고 녹아지고 스여져 혼백조차 흩어졌어. 공산 총루같이 님제 없이 굴리다가 공산의 총루. 그러니까 이거 연결이지. 그래서 혼백조차 흩어져서 그렇지 해골같이 님제 없이 막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겠다. 만장소나무네. 이것도 지도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청각적 이미지도 등장하네. 그죠? 님의 귀에 들리기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만장송의 지주절개를 님한테 들리게 하고 싶다. 이건 또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지? 윤회 만겁하여 금강산에 뭐가 되겠다? 그렇지, 이번엔 또 학이 되겠다. 여기 1번, 여기 2번. 12,000봉 마음끝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자, 학이 슬피 울어서 님에게 들리게 하겠다. 근데 이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인 것이다 라고 어떻게 했어? 체념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뭐 나라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글이 한번 있었거든. 구론 아까 충신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구론 불사의론 이렇게. 그러니까 구론이 뭐 나라를 떠나는 것까지 괜찮은데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의는 아니지 않냐. 이해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금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다. 나는 임금에 대한 끝까지 뭐 충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유배를 당했는데 임금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유배를 당했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임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누를 끼치는 게 되겠지. 그래서 구론 불사의론이라는 글을 쓴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참고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복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옥황상제에다 처분이다. 나는 끝까지 그냥 임금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풀려나지 못하는 체념. 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이 뿌리가 되고 그렇지 눈물이 가지를 삼았다. 그럼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이 가지 샘 이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 거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네. 표현 방법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그지? 님이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겠다. 이것도 매화가 되겠대. 그죠? 매화가 돼요.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이위는 듯. 침변 근처. 이거는 이제 잠자는 자리 베개. 이우는 듯 월중 소용에 영 그림자직이지. 님의 옷에 비친다면 어여쁜 이 얼굴을 내로다 반기실까. 그러니까 이 매화가 돼서 이 설중에 혼자 펴서 그 그림자 같은 것들, 기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쭉 님한테 연결이 됐을 때 어여쁜 이 얼굴을 내로다 반기실까.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보시면 그 정철의 작품들에서 많이 활용이 좀 많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철은 뭐 이쪽에 만분가를 뭐 따라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따라 썼다고 하더라도 글을 좀 읽어보면 정철의 글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철의 표현력이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뭐 따라 썼다, 뭐 그대로 베꼈다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두 개를 모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불쌍한 이 얼굴을 내로나 반겨주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러올려.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 그렇지, 그 간향기니까 이건 매화향기겠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불러올려 고결한 인의 생계자. 고결. 여기에서 나오는 흰색도 전부 다 뭐다? 그 춤과 관련 있다. 정철의 작품에서 나오는 요 흰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뭐와 관련 있는 거야? 순수, 그러면서 이게 결백,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청렴.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거니까 관동별곡은 뭐 유배당한 건 아니니까 이 결백보다는 그렇지 청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했었잖아. 이해갔지? 그래서 여기서도 고결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고상하고 순결한 인의 생계에 중림이나 붙이고죠.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 백구 건네져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내가 고결하니까 속세에 몸담지 않고 중림이나 자연. 그죠? 아니면 낙대 이런 것들 많이 봤었지, 그죠? 낙대. 요거 이제 참고로 누왕사에서도 기억나시지? 누왕사.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달라 이렇게. 낙대 빗기 들고 빈배를 혼자 띄워 백구 건네져 건덕등에 가고지고 그려도 한 마음은 위걸에 달려 있어. 내 묻은 누역 속에 자 안개.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요. 님을 향한 꿈을 깼다. 그러니까 님을 향한 꿈, 그죠? 이걸 생각한다는 의미 같아, 그죠? 님 향한 꿈을 깨요.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봤다. 이런 것들 어부단가에서도 확인했었지, 그지? 그래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거? 속세를 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련이잖아. 관심. 자, 꿈을 깨요.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외오굿겨 오리굿겨 이님의 탓이런가. 외오굿겨 이로굿겨. 요거는 뭐 머뭇거린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외로, 잘못, 올해는 옳게 이런 뜻인데 하여튼간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는 것이 다 이놈의 탓이다. 그러니까 유배하고 있는 거, 자연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 그죠? 그래서 외오굿겨 오래굿겨 다 이 몸의 탓이다. 됐어. 그래서 변치 않는 충성심과 그림을 나타내는 거. 됐나요? 서민국, 송민국 우리 그때도 할 때도 그랬잖아.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이야? 나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 중간중간에 정서와 태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 됐죠? 정서, 태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이 몸이 전혀 몰라서 천도 막막하니 물을 길이 없다. 이 천도가 막막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고전 같은 거 보다 보면 영웅서사시 거기 이제 천기를 보는 게 천기 하늘의 기운 이런 것들을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운명을 보거나 사회 운명을 바라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견지명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삶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천도가 막막하니 물을 길이 없다라는 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삶의 방향도 모르겠다는 뜻이야. 자, 복희씨 64개의 천지만물 상긴 뜻을 주공의 꿈을 배워 자세히 묻잡고죠. 하늘에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내 안이 아돋더냐. 어와 이 가슴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따져 있으며 비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우러내있고. 그러니까 앞에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자연과 이치를 연구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운수라고 하잖아. 운수. 참고로 뭐 요런 시조. 흥망이 유수하니. 자, 흥망이 유수하다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됐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00년 도읍지가 어떻게 되는 상태야? 그렇지, 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지금 천도나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상긴 뜻을 주공을 꿈에서 배워가고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가 도대체 아느냐. 와, 이거 영탄이지, 그지?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여 있으며 비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우러내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바로 뭐야? 한탄이지, 한탄. 한탄의 심정. 한의 심정을 어디다가 쌓고 어디다가 그렇지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자연물, 산, 돌, 비, 물. 이거는 화자의 심정이야. 한의 심정. 됐죠? 장애물이 아니라 이거는 한의 심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나 이내 이 내 뜻 알리고 있으면, 내 뜻을 알 사람이 있다면 백세교유 만세상가 말이라. 그러니까 오래도록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 번 정도 쭉 읽어봤어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하고요. 중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제시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겁니다. 중간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요.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마무리 한번 합시다. 키워드 유배가사의 효시다 좀 알아두시고요. 귀양살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다음 충신 연주지사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한탄, 비분, 그 다음 원망적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재 아까 얘기했고요. 모사와 특징 고사 많이 활용하고요. 자연물이 의탁한 감정이입 나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화자 자신을 초객과 가태부의 비유한 거 아까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초객과 관련된 거 구런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태부 가의 요거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화자의 바로 뭡니까? 억울하게 유배에 처했던 부분을 암시하며 비분을 드러냈다. 그 다음 내용들 뭐 참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해와 감상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요거죠.
억울하게 유배 생활하게 된 슬픔과 원통함을 선왕인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서사, 본사, 결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 작품은 뜻하지 않게 임과 이별한 요거예요. 여성화자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성화자가 천상 백옥경에 있는 임을 그리며 이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의 충신연주지사다. 충신연주지사는 설명 많이 했습니다. 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무조건 충신연주지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유배가사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유배가사라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만응이라는 거랑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됐죠? 그래서 관념적이다 이런 부분과 구체적이다. 됐습니까? 이거는 실생활 바탕으로 한 경험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만분과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만원사 죄송합니다. 만원사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분가의 표현상의 특징 임금이 계신 곳을 천상계로 설정했다. 천상계, 지상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상, 지상 나누면 이원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치? 두 개로 나눈 거. 또한 억울하게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중국의 구런과 카테부에 빗댔다. 그 다음 다른 자연물이 드디어 임금 곁으로 가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는 표현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야지.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의지적이다라는 것은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볼 것이냐 적극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논란이 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 볼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해 주면 좋기는 한데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해.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요거는 삼인국 송민국에서 이제 우리 2학년 내신에 많이 나타나니까 꼭 학교별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아듣겠지?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야.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험 폼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뭐 하자. 요건 무조건 학교에다 질문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지? 꼭 질문합시다. 다음 백옥경, 자청전, 삼청동리, 자미궁, 상징적 의미, 초계 카테부, 두견, 구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뒤에 작품 연계되는 것도 나오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쉬우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윤회사상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지. 됐죠? 유배사상.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여기 써있지만 양반 사대부 작가가 당대 유학자들이 뭐하는 그렇지 배척하는 불교 윤회사상을 끌어들였다. 요것도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은 유배 생활에 대한 좌절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절망, 체념, 풀러나기 어렵다.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어려운 단어들은 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정도 기억하고 뒷부분에 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 요게 좀 강하게 나타나죠.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어서와 관련된 건 여기 만분가의 창작 배경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그렇죠. 풀려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망 근데 좀 체념의 태도가 좀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심리.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겠지. 자, 그 다음 만원사익이 나왔네. 자, 요 정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만분가 여기까지 한번 합시다. 어려운 작품 있으면 계속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좀 구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